안녕하십니까. 더스타일앤디라 김실장입니다. 금일은 청주 율량동 두진 아파트 28평 공사 마무리하고 지금 촬영을 시작하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성비 그리고 부분적으로 포인트 줄 부분들은 포인트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가형에서 중가형 이상 그 제품들을 섞어가면서 사용을 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속적으로 공사를 완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제가 지금 샤시를 보실 것 같은데요. 샤시나 이런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어쨌든 장기적으로 집에 거주하셔야 되기 때문에 샤시 같은 경우 영림 22mm로 전체적으로 다 공사 진행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제가 공사를 진행하던 제품들로 확실하게 이렇게 단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확실하게 좀 가격이 있는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뒤에 보시면 베란다 쪽으로 일단 이동을 할게요. 베란다 쪽으로 이동했는데요. 베란다 쪽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이고 실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실속적이어도 금액을 드릴 부분들은 드려야 돼서 지금 제가 베란다 쪽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단열이나 이런 부분에 강한 샤시 같은 경우 영림 22mm를 사용을 했고 벽면 같은 경우는 수동 광택스를 사용을 해서 아무래도 때나 이런 부분들 원래 좀 강한 페인트를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에 지금 이렇게 치시면 제가 이제 방수석으로 마감을 했는데 안에 단열재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밑에 부분을 아무래도 옛날 집들 같은 경우는 샤시를 걸면 틀이 부족하기 때문에 밑에 부분에 상을 걸어서 단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석고 마감해서 페인트까지 마감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저렴한 인테리어라고 해도 안정성이나 단열 그리고 집에 필요한 부분들은 도맥을 들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관 쪽하고 이제 거실 쪽에서 현관을 바라보는 쪽인데요. 우측에 보시면 삼연동 도가 보실 거예요. 포인트를 제가 이제 실속형으로 넣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 제품들이 이제 망임유리에 고시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 제품이에요. 근데 쓰시는 데는 저적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금액을 줄이면서도 디자인을 꾸밀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게 좀 합리적이라고 제가 보이는 부분인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방문이 보이실 텐데 방문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소기업 ABS 도어인데 전혀 문제가 없죠. 또 제가 이거를 한 10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어떤 코스라는 브랜드인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몰딩을 보시면 이 회사 자체에서 몰딩도 나오기 때문에 몰딩까지 같이 똑같은 색깔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방 쪽으로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식탁등을 보시면 그레이톤인데 문이 그레이톤이고 그리고 방문들이 그레이톤 그리고 중문이 네이비다 보니까 그레이톤으로 이게 포인트를 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제 좌측으로 보시면 이제 주방 쪽인데요. 주방 쪽 같은 경우는 상부에 등을 보시면 이렇게 등이 시스템 등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 전체를 주방, 방, 거실까지 시스템 등을 사용을 했는데 시스템 등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엣지 등이라든가 표면 딱 붙는 등보다는 좀 저렴하지만 잘 보셔야 될 게 똑같은 모양이지만 안에 패널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국산 제품이냐 저가형 제품이냐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패널 안에 있는 자체가 다 오스람 제품이다 보니까 AS도 충분히 되고 그리고 이제 안정성이 확보된 국산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도 실용적인 제품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요즘 집을 꾸밀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싱크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서 제가 사용하던 제품들을 다 사용을 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포인트적인 부분들 저가형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자주 사용하시는 싱크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격을 주시고 하셔야 된다는 제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수전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무광 제품으로 이제 가볍고 이렇게 당겼다 넣었다 할 수도 있고요. 가벼운 제품이면서 디자인 포인트적으로 이렇게 지금 해드렸는데 대리석 같은 경우도 이제 LG 하우시트 제품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국산 제품이다 보니까 안전성에도 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작은 방인데 이 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우측에 보시면 확장 공사를 진행을 했어요. 기존에 있는 날개 이제
벽돌을 철거를 하고 우측에 보시면 샤시를 이중창으로 이제 달고 밑에 하단 부위에 단열 시공을 했고요. 양쪽 벽은 벽면이 어차피 벽돌이 털다 보니까 면이 안 좋다 보니까 석고로 마감을 해서 깨끗하게 도배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확장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단열이잖아요. 그래서 벽면 마감 그리고 하단에 보일러 배관을 돌려서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에 우측에 방등이 보실 건데 방등 같은 경우도 이게 시스템 방등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패널 그리고 똑같은 모양이지만 제품이 국산이냐 아니면 패널이 타 나라 제품이냐 이거를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베란다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집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바닥에 타일이 깔려 있어서 소유자분들이 보시기는 어려울 건데 제가 사진 자료를 첨부를 할 건데 이 집 같은 경우 지금 바닥을 공사 중에 아랫집에서 누수가 있었다라고 해서 전 주인분께서 공사를 의뢰하셔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공사 중에 갑자기 바닥을 다 드러내고요. 기포식까지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1차 방수를 하고 그 위에 또 2차 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의 작업을 해서 이제 타일을 까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간혹 많아요. 그래서 이사를 하셨을 때 뭐 아랫집에서 올라오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방수가 안 된다 그러시면 공사를 하실 때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간에 말씀하셔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래도 밑에 집에 물이 안 새도록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 보일러는 뭐 기존 거 사용을 하신다고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문과 그 다음에 이제 수동 광택수로 벽면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화장실로 이동을 했는데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신속형 뭐 합리적이라고 해도 업체마다 뭐 다른 생각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타일 자체나 벽면 타일이나 바닥 타일 자체는 지금은 이제 국산 제품이랑 수입 제품을 많이 섞여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소비자분이 가격대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고르시는 거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시겠지만 그렇게 뭐 신형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아무래도 수입 제품도 제품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변기, 세면기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 부분들은 단연코 이제 국산 제품을 무조건 사용하셔야 된다고 저는 무조건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OEM이어도 국산 브랜드가 중국산 저가형보다는 훨씬 나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포인트를 줘서 진행을 했는데요. 변기 같은 경우는 대림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세면기는 KCC 제품인 거고 지금 중요한 특별한 건 좀 포인트를 더 준 부분들은 이제 무지주 선반이라고 해서 벽면 자체에 이제 뭐 젠다이를 특별히 안 하셔도 이렇게 무지주 선반을 사용을 해서 칫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비누라든가 올려둘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되는데 가격은 아무래도 무지주 선반이고 이제 시공 방법이 쉽다 보니까 가격은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사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포인트를 주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보시면 이제 파티션도 이런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뭐 선택을 뭐 이것저것 하시겠지만 제품 자체는 제가 뭐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기구라든가 액세서리는 뭐 국산 제품으로 무조건 사용하셔라. 아무리 실용성이고 합리적이라고 해도 화장실이나 싱크대 부분들은 자주 엄청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어서 꼭 이걸 염두에 두시고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현관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바닥 보시면 예전에는 뭐 450각, 300각짜리 바닥을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큰 600개, 600각짜리 바닥 타일을 사용해서 이렇게 포인트로 넣으실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은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포인트로 넣으시는 부분들을 잘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좌측에 보시면 이제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 하단에 하단 띄움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드려서 평상시에 자주 신는 신발들을 안쪽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센서 등이 위에 보이시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등에 이런 똑같은 모양으로 세트가 있으니까 꼭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 우측에 보시면 현관문을 이제 필름 작업을 시공을 해서 이제 네이비톤으로 주문하고 마쳤는데요. 필름 작업을 해도 이렇게 문이 너무 오래되지만 않으면 필름 작업을 해서도 깨끗하게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어락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제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비자분이 이 제품을 선택을 하셔서 요거를 달아드렸는데 이게 지금 지문 인식과 그리고 이제 뭐 얇게 생겨서 이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포인트를 좀 주실 거고요. 필름 작업을 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밑에 이제 우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유통을 새로 교체해서 다시면서 필름 하시는 분한테 그것까지 씌워달라고 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현관문이 마무리가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율량동 두진병로 28평 아파트 이제 공사 촬영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뭐 저가형이나 중가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제품 자체는 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소기업 제품을 썼지만 다 국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 있으신 분들은 업체에다 너무 싼 제품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어느 부분들은 포인트를 주고 어느 부분들은 좀 저가형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있는 제품은 당연히 쓰셔야 되니까 이렇게 포인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8평인데 총 공사 비용이 샤시 포함해서 다 합쳐서 2,500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이 정도면 28평은 실질적으로 32평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2,500이면 정말 저렴하게 공사를 진행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보명동 주택 중간 공사 과정에서 촬영을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